블루투스 있죠? 이런 거 블루투스. 그래서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을 이용한대요. 비콘은 실내에 고정되어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기기래.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제가 1단락부터 잡아드렸고 말씀드렸던 글의 주조는 스마트폰의 위치 추정 기술이고 1, 2단락은 실외에서의 위치 추정 기술이에요. 여기는 이제 실내에서의 위치 추정 기술이야.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 또는 실내니까 당장도 와이파이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당장 블루투스만 해도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거 켜보면은 몇냐? 몇 개 없네. 3개밖에 없네. 와이파이 뭐 되게 많겠죠? 하나밖에 없네. 아무튼 많을 거야. 자, 그럼 봐봐.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신호를 받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2층 와이파이에 잡혀 있는 건지 3층 와이파이에 잡혀 있는 건지 2층에서도 뭐 강사실에 와이파이가 잡혀 있는 건지 201호 강의실에 잡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즘의 정보들은 당연히 여러분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과학기술들이. 그래서 항상 이런 실생활이나 기출 연계를 생각을 해보면요, 당연한 거야. 내가 위치를 찾을 거야? 그러면 당연히 위치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 중요할 거고, 그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고정 설치되어 있고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번호 위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얘가 기준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봐봐. 제가 아까 처음 수업 들어갈 때도 얘기했다시피 얘는 14학년도 스마트폰 위치 추정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었고요. 다시 잠깐 이 스마트폰 위치 추정 기술과 엮어보자면은 1단락에서 한 기지국 단위로 봤을 때 이 기지국에서 보내는 신호 수신만큼이 스마트폰이 위치할 수 있는 범위인데 2개의 교집합이 있으면 더 좁혀질 거고, 더 좁힐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네, 여기 핵심 원리가 나온다 그랬었죠. 핵심 원리는 뭐였냐면 봐봐, 가까이 있을수록 목소리가 크게 들릴 거고요, 멀리 있으면 목소리가 작아질 거라니까. 무슨 얘기야? 전파 세기가 세면 셀수록 가까이 있는 거예요. 세기와 거리는 반비례라고. 그걸 이용해서 세기가 같다 거리가 같다 선으로 추정, 마지막 점으로 추정하는 원리까지 갔었던 거 기억나고, 첫 번째 문항은 그 거리와 세기라는 핵심 원리 가지고 정답선지 설계한 거 보이죠. 그러니까 정답선지로 설계되는 것은 87%가 주제나 핵심 정보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 벌써 어떻게 추정할 거냐는 거야. 그런데 연계된 지문을 보면은 여기가 개빡세지는 거죠. 그래서 자, 거리가 멀어질수록 목소리도 그렇고 신호세기도 당연히 약해져야죠. 자,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장애물이 앞에 있다고 생각해봐야 목소리가 훨씬 작게 들릴 거라고. 이게 물론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은 실감이 안 나겠지만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은 제가 얘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올 거 아니야. 들려야 안 들리잖아. 물론 들리긴 하겠지만 훨씬 작게 들릴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라니까. 목소리도 하나의 진동이고 전파와 비슷한 성격이 있겠죠. 따라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장애물이 많을수록 당연히 신호세기는 약해질 거고, 이게 지금 핵심 원리였단 말이야. 여러분, 그 핵심 원리는 이 과학기술 지문에서 처리하길 원하는 정말 핵심 정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문항 설계예요. 이거 처리 못하면 그냥 어차피 문제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처리해야 되고, 이걸 물론 지문을 털어가는 순서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문제 풀다가 돌아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단말기가 비콘 신호의 도달거리 내로 진입하면 단말기 안에 수신기가 이 신호를 인식하고 이 신호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측정 기술들로 이용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봐봐,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래서 얘기한 거야. 현관펜을 아예 새로 박을 건데 아예 여기를 현관펜으로 이렇게 묶어버리자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글이 2개라고 생각하는 게 구조 처리 훨씬 여러분이 편리해질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T1은 실외 측정 기술이고, 여기는 제가 표로 저기다 그려드렸어요. 자, 두 번째 T2는요 실내야. 그리고 알다시피 항상 1단락 2단락 넘어갈 때 주제 세팅이 되게 빡세게 된다고 배웠었잖아. 그럼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다음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주제 세팅을 한 거예요. 1번, 2번, 3번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봐왔던 구조죠. 1단락 끝, 2단락 초반에 주제 세팅해놓고 이렇게 그 다음 단락에 소주제로 세팅하는 문항 설계는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에 그냥 사실상 굉장히 깔끔하게 이 느낌으로 정보 처리가 딱 끝나는 느낌인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걸 보여드리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지루해져. 너무 수업이 길어져요. 그래서 원론서에다가 다양한 설명들을 써놨으니까 원론서 꼭 활용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구조도 하나를 그리더라도 이렇게 그려드릴 수 있겠으나 이런 어떤 문단 구조를 잡는 느낌을 한눈에 보여드리게 잡아낼 수 있거든. 그래서 항상 원론서 참고해가지고 학습해 주시길 바라고. 핵심은 그래서 이거예요. 굳이 여기서 이제 구조를 좀 더 느낌 있게 잡아드리면 옛날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안 했거든? 오랜만에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이런 구조도는 다양한 형태가 있고 뭐 여러분 나름대로 해봐도 좋은데 어차피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필기 베끼면서 그대로 하다가 나중에 틀을 한번 잡아보세요. 1단락 주제 세팅 단락이고 항상 얘기하지만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 기술이야. 그런데 얘는 지금 위치의 종류를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상대 위치가, 절대 위치가 있고 상대 위치가 있고. 그러면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의 어떤 정의나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고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그럼 결국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요. 행렬에 가로줄, 세로줄로 정보를 분류할 수 있겠잖아. 그리고 얘는 표 처리하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다 표를 처리해드렸고. 자, 이제 3단락. 3단락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과학기술 지문에서 평가원이 정말 좋아하는 원리가 나온 거예요. 핵심 원리. 자, 거리가 멀어질수록 또 장애물이 많거나 두꺼울수록 당연히 신호 쓰기는 약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실외에서의 위치 추적 기술과 실내에서의 위치 추적 기술이 조금씩 다를 건데 얘는 비콘 기반으로 블루투스의 비콘 기반으로 추정을 해볼 것이고 4단락, 5단락 주제에 형광펜으로 세팅이 딱 3가지 돼 있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근접성 기법. 두 번째는 뭐라고? 3변 측량 기법. 세 번째는 뭐라고요? 위치 지도. 여러분 제가 이걸 100번 봤어도 이거 다 못 외워요. 근데 왜 이거를 제가 안 보고도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냐면 지금 600단어가 넘어. 이거요? 30단어도 안 돼요. 그리고 이 30단어조차도 굉장히 엄밀한 위계 체계가 있는 거야. 다 스마트폰 위치 추정? 당장도 오늘 나 핸드폰 한참 찾아서 출근하려고. 어떻게 찾을 거냐고. 실외에 있을 거냐 실내에 있을 거냐 정보 분리되어 있죠. 실외에 있을 때는 상대적인 위치와 절대적인 위치가 있다. 위도명도 같은 절대적으로 기준점이 있는 것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얘가 움직이면 계산을 하는 절대 위치가 있다. 그럼 당연히 계산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오차가 있을 거고 그 얘기를 할 것이고 실내에서 어떻게 찾는다?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으로 찾는다. 세기, 거리, 장애물 간의 관계가 있고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그래서 근접성 기법을 볼게요. 자, 얘는 약간 말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용할 수도 있죠. 무슨 얘기야? 예를 들면 방마다 뭐 비콘이 하나씩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신호를 수신했고 또는 가장 세기가 커서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콘, 야 거기에 스마트폰 위치가 있어라고 알려주면 우리가 안방에서 찾으면 될 거잖아. 거실에서 찾으면 될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어떻게? 해당 비콘을 반말 기치로 정한대요. 그러니까 실내니까 방 하나 크기 정도겠지. 핵심 원리는 뭐예요? 그래서 근접성 기법은 뭐라고? 비콘 신호가 수신되면 그 비콘이 반말 기치라고. 당연히 오차는 어느 정도 있겠죠. 하지만 안방에서 찾을 수는 있잖아. 학교 가서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또
만약에 여러 비콘의 신호를 수신했어? 그럼 당연히 가장 신호가 강한 애들 가까이 있겠지. 결국 무슨 얘기예요? 비콘 위치를 단말 위치로 정하겠다는 거야. 반복되는 단어 집중하라고. 반복되는 정보가 주제이기 때문에. 자, 5달러. 3번 측량 기법은요.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신호 세기를 측정해서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로 환산을 한대. 자, 봐봐. 이게 사실 이해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이미 다뤘잖아. 어디서? 여기서. 이거 기지국이 3개인 경우 한 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가 이거 1차 세계대전 때 포탄 두들겨 맞았을 때 도대체 대포 위치가 어디지? 에서 찾는다고 얘기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르코스 같은 그 마약 왕 이런 애들 막 미국에서 얘를 체포하려고 전화를 거는 순간 비행기를 딱 띄우고 자동차가 2개가 한 번에 같이 달리는 거야. 그럼 비행기, 자동차 2대 선변 측량이 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위치 추적을 했었던 어떤 장면도 있거든요. 다시 이쪽으로 와서 선변 측량 기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잘 볼게요. 수신된 신호 세기는 거리와 관련이 있죠. 그래, 거리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거리를 반지로 하는 원을 그리고 넘버 원, 거리를 반지로 하는 원을 그리고 두 번째 넘버 투, 교점이 뭐라고요? 단말기의 위치라고요. 단말기 교점이 하나로 안 모여져? 그러면 중심점이라고. 점. 뭐야 얘는? 점이 단말기 위치야. 점이 단말기 위치야. 핵심은 뭐야? 스마트폰 위치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정보가 아니라 단말기 위치는 뭐다? 점이구나. 단말기 위치는 뭐다? 점이구나. 단말기 위치는 뭐다? 비콘의 위치구나. 이렇게 잡아갔어야 돼요. 이거 못 잡으면 굉장히 난이도 훅 올라갑니다. 결국 이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인 친구들,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들, 여러분 생각을 해봐. 중학교 2학년 때 미분 하려면 못하잖아. 미분도 미분계수의 정의로 풀면 되게 복잡하잖아. 미분계수의 정의로 풀어봐 그럼 못 푸는 애들 수두룩해요 진짜. 근데 여러분 미분법 쓰면 간단하게 딱 나오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미분법을 쓰는 건 되게 쉽거든. 근데 미분계수로 쓰는 건요 훨씬 어려운데도 미분법보다 더 미련한 방법인 거야. 근데 미련한 방법은 손발이 고생하고 머리가 고생하니까 어렵게 느껴진다니까요. 어렵다고 좋은 게 아니야. 어려운 걸 쉽게 해내는 능력이 훨씬 고득점할 수 있고 더 유능한 거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거라니까. 자, 마지막 위치지도 기법인데 얘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간단해요. 정보를 충분히 주지 않았어요. 이 마지막 달래기 설계 의도는요 정보를 적게 줬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처리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처리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을 믿어야 되고 저를 믿어야 돼요. 저한테 제대로 배웠으면 처리가 안 되는 정보들은 처리하라고 낸 게 아니라는 걸 결국 알게 될 겁니다. 1번은 볼게요. 측정 공간을 작은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기준점을 설정을 하겠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측정 공간을 구역으로 나누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구역 1번 구역, 2번 구역, 3번 구역, 4번 구역 넘버링을 하나? 그 다음에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을 해. 기준점. 그리고 또 뭐 한대? 그 주변에 비콘을 설치하는데 그럼 몇 개를 설치하는지도 모르겠지.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어떻게 할 거야? 비콘들이 송신하의 기준점에 도달하는 신호의 세기를 설정한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이 작업이라고 지시어에 집중하자고. 앞에 내용 요약이니까. 그럼 봐. 특정한 위치에 도달한 단말기가 비콘 신호로 수신하면 신호 세기를 측정해서 식별번호와 함께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는 수신된 신호 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알려준대. 근데 이 기준점이 단말기 위치인지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찾으라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반복된 핵심 단어는 뭐예요? 데이터베이스라는 단어는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추정을 해보면 뭐야? 이미 데이터베이스로 모든 측정값들을 계산을 해놓고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가장 비슷한 위치나 데이터베이스에 가장 비슷한 추정될 수 있는 세기를 주거나 했을 텐데 알 수가 없다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그럼 누가 또 그래 추론하라고. 아니 제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일단 이 정도였다. 딱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 3변 측량 기법은 결국 뭐라고? 그래 이 원리를 쓴 거야. 세기, 신호 세기와 거리를 환산해가지고
이 거리로서 세 원의 교점을 구해서 그 교점을 뭐라고 하겠다? 단말기 위치로 하겠다 얘야. 그럼 여러분 봐봐. 지금 몇 단어 되지도 않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20개도 안 돼요. 이거 좀 더 상수란 게 이거야. 근데 여러분 다 그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학도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고 수식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살짝 그래서 한 장면당 10초씩 해서 잡아주시고 여러분 필기할 시간 드릴 테니까 필기하시고 지문 구조도 잡은 거는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캡처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은 제가 이거 칠판 필기한 거 잘 안 보일 거니까 좀 이따가 띄워드릴게요.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우리 이제 수업 듣는 여기 잠깐 저기 한 번만 갔다 올까요? 카메라. 수업 듣는 친구들은 이거 다 필기했죠? 자 다시 들어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딱 이걸로 풀 거야. 딱 이걸로 풀 거야 진짜. 다 이걸로 다 풀려요. 자 보십시오. 항상 첫 번째 문제는요. 주제구조 묻는 걸로 생각하는 게 제일 쉽다고 했어요. 실제로 왜냐면 주제구조 물으려고 설계되어 있고 이거는 수학처럼 국어도 교과서 학습활동 그대로 수능 유형인데 그냥 교과서 학습활동의 첫 번째가 주제구조 잡으라는 겁니다. 그럼 1번 보세요. 그래 지금 1, 2단락 주제는요. 스마트폰 위치 추적을 할 때 실외에서 절대위치로 또는 상대위치로 절대위치 GPS 위성신호로 상대위치 IMU 기준에서 속도 가속도에 따라서 계산해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봐 여러분 GPS는 언제 썼어? 절대위치에서 썼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되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달라지니까 상대위치죠. 당연히 이건 GPS가 아니라 IMU겠지 그러면. 이해됐어? 그냥 이 핵심 정보로 털리는 거예요. 자 2번 선지 보세요. 비콘들이 서로 다른 세기의 신호를 송신해 단말기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봐봐. 지금 세기는 거리와 관련이 있잖아. 맞죠? 세기랑 상관이 없어. 오케이?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내가 받은 세기가 A 비콘인지 B 비콘인지 C 비콘인지 알 수 없다면 그건 문제인 거지. 그럼 보내줘야 되는 거는 세기에 따른 뭐 이런 거겠어? 아니면 고유한 정보겠어? 사실 고유 정보라고. 얘는 세부 정보라서 정답 확률이 13%밖에 안 되고요. 혹시 여러분이 불안했으면 일치로 확인했어도 되는데 일치로 확인해 보시면 이쪽에 있긴 해요. 보면 알겠지만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번호 위치 정보가 있다. 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얘는 현관펜이 들어가 있음에도 현관펜 중에서도 정보 가치가 낮은 애야. 그러니까 정답될 확률이 많이 낮은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핵심 원리는 뭐라고? 네, 세기에 따라서 거리가 결정된다요. 거리와 세기의 관계인 거야. 근데 그걸 당연히 무슨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어디부터 손대야 될 정도로 틀린 거지 당연히. 3번 선지 볼게요. 비콘이 전송하는 식별 번호는 그러니까 봐봐. 선지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게 아니라 지금 2번 선지에서 얘기할 걸 3번 선지에서 엮어놨잖아요. 맞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비콘이 전송하는 식별 번호는 누굴 구별하기 위해서? 단말기? 아니 단말기마다 식별 번호가 따로 있겠지. 봐 비콘이 전송했잖아. 그럼 비콘이 전송했으니까 누구의 식별 번호겠어? 비콘이 전송하는 식별 번호니까 비콘의 식별 번호죠. 됐어? 제가 이렇게 주어 subject, s, verb 동사 잡는 이유는 문장 구조 명확히 하기 위해서. 문장 구조 명확히 의미 구조 명확해지죠? 여기에 나와 있는 식별 번호는 누구의 식별 번호다? 비콘의 식별 번호라니까? 단말기 식별 번호가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이대로 하면 돼. 여러분이 문장 단위, 선지 단위에서 의미가 정확히 안 들어오는 것도 연습이 안 돼서지만 아니요. 문장 구조를 못 잡아서 그런 거야. 구조를 잡으면 누가 봐도 이 식별 번호는 비콘의 식별 번호거든. 그런 주어 서술어, 주어 동사 목적어 보 같은 의미 구조를 잡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고3, 고등학생쯤 됐으면 그냥 다 돼요 이게. 좀만 의식적으로 해보면. 정 안 되면 얘기해. 내가 내 동생 영어 수업 한다 그랬잖아. 옛날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활용해 보시면 잡힐 거고. 4번 선지 볼게요. 비콘은 실내에서 GPS 신호를 받아.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GPS는 뭐라고? 1, 2단락의 주제였다고요. 얘는 실외였다고. 실외. 비콘은 실내였다고. 당연히 두 개는 관련이 없지. 아까 주제 구조 나눴잖아. 실외와 실내로. 여기 실외와 실내로 나눠놨잖아 지금. 보이죠?
여기도 지금 실외 보이죠? 실내와 실외로 나눈 거 보이겠죠? 되셨죠? 그럼 당연히 비콘은 실내에서 측정하는 거지 실내 GPS 못 받는다니까. 더군다나 GPS는 위성 신호기 때문에 실내에서 받을 수가 없다고요. 됐죠? 마지막 5번 선지 볼게요. 자, IMU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뭐라고? 네, 상대 위치고 초기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리고 초기 오차는 당연히 없겠지만 누적 오차는 생기겠죠. 그리고 실내에서 유용하게 쓰겠죠. 그러니까 실내라는 게 좀 이게 애매했네. 실내시라기보다는 터널 같은 거 뭐 이런 거겠죠. 자, 5번 선지 볼게. IMU는 단말기 초기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계산해 단말기 위치를 구한다. 정확하게 IMU의 원리 그대로 넣어놨잖아. 당연히 정답 5번일 수밖에 없다고. 이 느낌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정보를 추려내는 거, 이 오른쪽 칠판 필기 추려내는 거, 처리해내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자, 39번 볼게. 그러니까 39번 같은 문제가 설계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죠. 글의 주제는 뭐야? 일단 T1은 뭐야? 스마트폰의 위치야. 그 스마트폰의 위치를 어떻게?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로 나눠가지고 실외에서 측정하는 기술, 그걸 제대로 잡고 있으면 15번 연결됐고 얘도 바로 연결돼. 왜? 오차가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어떤 오차가 있고 이 오차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갈 건데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1번 선지 볼게. IMU는 계산을 하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계산에 따라서 누적되겠죠. 다만 전파 지연이 아니야. 계산 오차의 누적이지. 계산 오차의 누적이지. 전파 지연은 누구 얘기였어요? GPS 얘기였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섞어놓은 거예요. 이 섞어놓은 거에 뭐가 섞였는지 왔다 갔다 하느니 표 보면 깔끔하잖아 지금. 2번 선지. 자,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차가 생겨나는 건 IMU였다니까. 3번 선지. 순간적인 오차는 전파 지연 때문에 생겼다고요. 따라서 얘는 누구였다고? GPS였다고. 4번 선지. GPS는 단말기가 터널에 진입할 경우 위성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신호가 안 오지. 맞죠? 터널 통과하는 동안 신호가 안 오는데 어떻게 보정을 하니? 정답 5번 끝이죠. IMU의 오차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봐봐. 즉 여기 있는 표로 그냥 다 풀리는 거고요. 표 정보량 띄키야 20개도 안 돼. 핵심 원리를 잡아냈냐 못했냐, 핵심 원리 이해했냐 못했냐,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혼자 읽으려고 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읽으시고요. 수업 시간에 지문에서 필기해드리고 칠판에 필기해낸 내용으로 처리를 하세요. 제 수업 내용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다 골라보세요. 그럼 다 골라질 거야. 그게 정리가 되고 그게 납득이 되고 그게 소화가 된 뒤에 그걸 혼자서 다음 지문에 적용해보는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풀이 시간 드렸을 때 여러분 자의적으로 풀지 마시고요. 배운 내용을 최대한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는지 초점 두고 배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써먹을 수 있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40번 문제, 41번 문제에서 아주 여러분을 수월하게 풀어드릴 건데, 수월하게 해결해 드릴 건데, 여러분은 이걸 납득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집에서 혼자 한번 해보세요. 1시간 동안 해도 납득 안 될 거야, 그거는. 혼자 하면 절대 못 풀어요. 잘 봐. 제가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해라. 왜냐면요, 지금 여기서 위치지도 기법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처리할 만큼의 정보를 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핵심적인 원리는 뭐예요? 핵심 원리는 뭐야? 즉 거리가 멀수록 세기는 약해지는 거고 장애물이 많을수록 세기는 약해지는 거야. 근접성 기법은요, 비콘 위치를 스마트폰 위치로 보겠대. 여러 개가 잡히면 가장 신호가 센 놈에 가장 가까이 있을 거니까 가장 센 놈으로 잡겠대. 삼변 측량은 삼변 측량에서 그 교점을 스마트폰 위치로 보겠대. 됐어요? 위치지도 기법은 그런 거 몰라.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글의 주제가 스마트폰 위치를 잡는 건데 얘는 스마트폰 위치가 그래서 뭐야? 없다니까? 아니 마지막 단락 읽어봐 진짜. 스마트폰 위치를 그래서 어떻게 알려주겠다는 거야? 뭐가 스마트폰 위치라는 거야? 없어요 그 정보가. 여러분 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정보가 빠져있는데 6단락을 왜 처리하고 있냐니까? 다시 한번 봐봐. 글의 주제는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단말기 위치는 스마트폰 위치라고요. 단말기 위치는 뭐라고? 중심점이라고요. 자, 단말기 위치는 상대 위치와 절대 위치로 측정하는 거라고요. 지금 모든 지문들이 단말기 위치를 추정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하는데 위치지도 기법은 그래서 도대체 단말기 위치가 어디 있는데냐? 물론 데이터베이스 근거로 추정할 수 있겠는데 데이터베이스 근거 어떻게 추정하겠는지 충분한 정보가 없다니까. 그러면 얘는 처리하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어차피 처리 못했잖아. 하지마. 답 다 나와. 근데 잘 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40번의 정답은 그래서 바로 3번 끝이야. 왜? 기억은 뭐야? 근접성 기법이죠. 위치지도 기법이죠. 자, 봐. 얘는 지금 위치지도 기법이잖아. 근데 봐. 잘 보세요. 측정된 신호 세기가 잠깐만요. 40번인 거 아닌가? 측정된 신호 세기가 서버에 저장된 각각 가장 가까운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 위치다. 잘 봐.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 위치다.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 위치다? 이거 뭐 얘기한 건데? 여러분 단말기 위치 봐.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 위치가 뭐야? 근접성 기법이잖아. 의도가 딱 보이잖아. 섞어놨네. 섞어놨죠? 섞어놨잖아 지금. 무슨 얘기야 다시. 자, 근접성 기법이 뭐예요? 비콘 위치를 단말기 위치로 보겠다야. 맞지? 지금 얘는 이건 근접성 기법이라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근접성 기법과 위치지도 기법이 어떤 정보를 두 개를 섞어놔 버렸잖아. 당연히 오답이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도에서 정보 처리 이렇게 하라는 건지 보이죠? 우리가 주제나 핵심 원리에 집중을 하면 이렇게 자연스레 이런 게 보이게끔 설계가 된 거야. 평가원에서는. 맞잖아요. 비콘 위치가 단말기 위치라고? 이거 근접성 기법인데? 섞어놨네 정보를. 오답 설계 해놨겠구나. 됐죠? 강락사만 끝이라. 물론 다른 선지 털 수 있거든. 나중에 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볼게요. 자, 얘는요. 잘 봐. 여기도 핵심 정보는 이거야. 자, 여러분 신호 세기와 관련된 게 있어. 신호 세기가 언제 작아집니까? 거리가 멀면. 언제 작아집니까? 장애물이 있으면.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뭐냐면 비콘 1에서 거리 이만큼에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한 거잖아. 그러면 세기는 누가 제일 세겠어? 가까운 애들일수록 거리가 세겠잖아요. 봐봐. 거리가 멀수록 세기가 약해진다. 반대로 세기가 가장 센 애들은 어떤 애들? 거리가 가장 가까운 애들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거리가 제일 짧은 애는 비콘 1이죠. 그 다음은 비콘 2죠. 그 다음 비콘 3이죠. 비콘 1 순서대로 갈수록 제일 크겠죠. 세기는. 맞잖아. 세기가 셀수록 가까이 있으니까 크게 들릴 거라니까.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두 번째 볼게. 두 번째 원리는 이거예요. 장애물. 지금 장애물은 어디에 있어? 녹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Q에 있죠? 그럼 봐. 지금 비콘 3에 장애물이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나머지 애들 지금 범위 안에는 없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Q가 없어졌다는 거는, Q가 사라졌다는 건 그만큼 세기가 강해져야죠. 장애물이 막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실제 세기는 더 강해. 세기가 더 강하다는 건 거리가 더 가깝다는 얘기겠죠. 거리가 더 가까우니까 비콘 3에서 더 작은 원으로 그려야지. 이해됐어? 이 두 가지를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래, 주제를 생각하잖아. 빨간색으로 체크해, 주황색으로 체크할게요. 그래, 주제.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삼변측량 기법을 썼잖아. 단말기치 어디겠어? 세원의 교점이라며. 교점 어디 있냐? P지. 단말기치 여기에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쓸데없는 정보들이 어그로 끌리면 터지는 거고요. 핵심 정보를 이렇게 처리해내면 바로 정답 선지에 근접하게 바로바로 보인다고. 필기하세요. 10초 드립니다. 그래서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신호세기와 거리의 관계, 신호세기와 장애물의 관계. 3단락에서 원리 세팅을 했기 때문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원리를 가지고 두 개 정보 추론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정보는 뭐라고? 그래서 글 전체를 관통하는 단말기 위치는 어떻게 되는데, 단말기 위치는 말이야 P라는 점으로 될 거야. 됐죠? 그러면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근접성 기법은 아까 뭐라 그랬어? 비코니치라니까. 어머나 의도 보이죠? 비코니치. 선지 하나하나가 독립적이고 문항 하나하나가 독립적이고 지문 하나하나가 독립적이지 않아. 이렇게 다 연결고리가 있는 거야. 비코니치가 단말기 위치다. 이게 근접성 기법이고, 그걸 제대로 처리했던 애들은 여기서도 근접성 기법 이해해서 비코니치는 여긴데? 근데 봐. 삼면측량 기법은 뭐야? 세 원의 교점이잖아요. 어디겠어? P지. 어떻게 갔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삼면측량 기법은 아까 얘기했잖아. 좀 봐봐. 여러분 봐. 삼면측량 기법은 아까도 얘기했죠. 뭐라고?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거리 측정해, 수신된 신호세기 측정해, 거리 환산해. 그 거리를 반지로 하는 원을 그렸어. 그 원의 교점이라니까. 세 원의 교점이라고. 교점이 교점이 단말기 위치. 그러니까 단말기 위치는 어디예요? 삼면측량 기법은 P라니까. 그런데 앞선 3번 정답 선지에서 우리가 다뤘듯이 근접성 기법은 뭐였다고? 비코니치라고. 어떻게 같아? 어떻게 같아요 이게? P랑 어떻게 비코니치가 같겠어? 당연히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 하라는 거야? 그래, T2에 해당하는 첫 번째 근접성 기법과 3번 측량 기법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처리했느냐. 그러면 너희 이선지 처리해주게 할게. 앞선 문제 풀게 해줄게. 자, 신호색이 강한 게 1번이었죠. 약한 거는 거리가 멀게 측정된 애들이 약하니까 거리가 멀게 측정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순서대로 321이야. 순서대로 321이라고요. 됐죠? 3번 선지. 자, 봐.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뭐 때문에? 이것도 그냥 낸 게 아니야. Q랑 관련이 있잖아. Q랑 관련이. 이해됐어요? 그럼 봐. 실제는 녹색 위치에 있을 거라니까. 그럼 P보다 더 비콘 3 위치로 땡겨와야지. 녹색 위치로. 실제는 Q가 없어졌으니까 세기가 더 강할 것이고, 세기가 더 강해졌으니까 거리가 더 가까워져야 되겠죠? 그럼 비콘 3 추정 위치보다 더 가까워지니 P 위치에서 녹색 선으로 더, 녹색 점으로 더 땡겨와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 더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왜? 자, 장애물 Q 제거되면 실제는 세기가 더, 신호 세기가 더 세야 되고, 그러면 거리는 더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그럼 3번이죠. 자, 4번 선지. 그러니까 장애물 Q에 대한 얘기를 묶은 거잖아. 장애물이 제거된다면 똑같이 어떻게?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P 방향이 아니라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비콘 3 방향으로 가까워져야지. 이해됐습니까? 전부 3번 끝이에요. 봐봐, 여러분. 쓸데없는 정보들은 오히려 방해가 돼요. 우리가 사고하는데. 핵심 정보를 털어냈으면 보인다고. 다시 정리합니다. 보세요. 주제만 딱 볼게. 첫 번째 38번. IMU는 뭐야?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가속도 속도를 계산해가지고 누적시켜 보는 거야. 문제는 계산의 누적 오차가 발생해. 하지만은 터널 안에서도 쓸 수는 있어. 위성신호 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그때그때 계산해서 단말기 위치를 구한다. 정확하죠? 자, 그럼 IMU의 오차, 문제점은 뭐겠어요? 계산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누적된다는 거야. 반면에 GPS처럼 초기 신호 잡는 데의 오차는 없겠죠. 그럼 당연히 5번 선지. 얘가 오차가 커진 이유 뭡니까? 그래, 측정하는 오차 누적이 생기니까 오차가 커진다니까. 핵심 원리 잡으면 그냥 정답이 딱딱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봐봐. 3단락의 핵심 원리는 알겠어. 거리가 멀어질수록, 장애물 많을수록 신호 세기는 당연히 낮아지니까 신호가 약해지잖아요. 멀어지니까 신호가 약해지겠지. 오케이? 그런데 첫 번째, 그래, 실내에서 쓰는 거니까 어디 방에 있다 정도만 해도 단말기 위치 찾을 수 있을 거니까 비콘 위치를 단말기 위치로 보겠다예요. 두 번째는 3개 이상의 비콘이 있을 때 신호 세기와 거리를 환산해서 그 거리를 반지로 할 때 원을 그려서 원의 교점이 단말기 위치로 보겠다는 거야. 얘는 모르겠단 말이야.
그럼 확실한 건 뭐야? 첫 번째, 근접성 기법은 비코니치고요. 단말기치는 세원의 교점이니까 P라니까 같을 수가 없지. 근데 1번 선지가 맞고 틀리고를 낸 게 아니라 너희 근접성 기법과 3번 측량 기법으로 단말기치 추정할 수 있겠니를 물어봤다니까요. 2번 선지. 자, 그럼 봐봐. 결국에는 신호 세기와 거리의 관계를 묻고 있는 거고, 신호 세기와 거리 관계를 체크를 했으면 세기가 셀수록 거리는 가깝다니까요. 약할수록 멀다고요. 비콘 3가 제일 멀리 있으니까 제일 약해야지.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장애물 Q가 맞고 있잖아요. 실제 세기는 더 셌어야 되니까 거리는 더 가까워야 되는 거죠. 실제 P보다는 더 비콘 3 쪽으로 당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정답은 3번 바로 보인다고.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라고? 비코니치가 단말기치인 거는 근접성 기법이라니까. 위치지도 기법의 정보와 근접성 기법의 정보를 섞어놨으니 틀린 선지 3번 끝. 이 느낌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 느낌이야. 여러분 생각해봐. 이 정도 정보를 털어야지 실전에서 여러분이 8분 10분 컷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지문을 10분 컷 해야 독서에서 30분에 35분 정도 쓰는 거야. 문학 25분, 화작, 엄매, 선택 과목 15분. 그럼 딱 75분이고 나머지 5분 마킹, 예비 시간. 아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해본 적이 없고 여러분이 다만 걱정스러울 뿐인 거지. 아니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예요. 국어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 반박을 할 수가 없어. 뭐 반박해봐. 뭐 저보다 더 많이 공부했어요?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저보다 더 전공 제대로 했어요? 없어. 서울대 국어교육과 학사, 석사, 박사 다 하신 교수님이면 내가 그냥 적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교수님들 이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 교수님께 배운 대로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물론 제 생각도 조금 더해져 있지만 그거는 실전적으로 실제 여러분의 활용 가능한 형태에서의 약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핵심을 읽는 겁니다. 자, 다시 필기 10초씩 잡아주시고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 잘 하시고 출력도 해주세요, 실장님. 또 녹화 안 눌렀네.